대한양대학교 한국의 하버드라고 하죠. 좀 일찍 만났으면 18연승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희 몸이 강철 몸이 됐겠죠.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오늘도 심창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심창 해설위원의 팬분이 오늘도 커피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대전에 사시는 그 보영 팬이라고요. 항상 이렇게 현역 때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은퇴 후에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팬들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최근에? 최근에 클래식 중계 때 배트 때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 애봉이 머리 스타일이랑 네일 아트도 10개 구단 다 하셨던데.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이 팬들을 위해. 네. 야,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큰일 났어요 저 이제. 칼라 파워. 이거 몰라요? 저희가 타 채널 홍보는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만 홍보해야 될 채널이 생겼습니다. 심창 의원이 드디어 개인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편집하면 진짜 알아서 해요. 근데 이거 만약에 편집 안 하면 나 방송남매는 왜? 방송라면 내가 해줄게. 개인 유튜브 토요일은 창과 함께. 일단 토토창이고요. 스포츠 도박하는 채널인가요? 그걸 맞춰서 기부를 하는 콘텐츠. 스포츠 뭐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매니저 따라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것도 좀 있고. 오늘 게스트를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LG 트윈스 코치로 계셨던 김현우 코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카메라 보시고 스토킹 구독자 그리고 팬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 코치입니다. 심수창 위원하고 인연이 되어가지고 유명한 스토킹에 나오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럼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작년 11월에 이제 LG 구단하고 이제 나와서 유소년 야구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아카데미 홍보는 완전 맛집이거든요. 아카데미 이름이 뭔가요? 김현웅의 몸 편한 야구. 몸 편한 야구요? 네, 제가 몸 편한이라고 지은 이유는 제가 트레이닝도 했었고 투수로서 어떤 좋은 기술을 갖고 던지면 선수들이 부상도 없이 오래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몸 편한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었습니다. 유소년 선수들이랑 학부모님도 관심 많이 가겠는데. 최고죠. 위치는 마지막에 총검술은 가르쳐주네요. 그만 좀 하세요. 저 총검술 안 가르쳐줘요. 스토킹에 그러면 어떻게 또 출연하시게 되신 건가요? 스토킹은 뭐 평소에 이제 그 유명하게 이제 회자되고 있어서 진짜요? 관심도 있고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심수창 위원이 이제 제가 LG 있을 때 같이 있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근우 코치를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근우 코치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인사하는 와중에 이제 저하고 연락돼 가지고 한번 하시는 게 어떠냐 그러면 저도 관심 있고 이래서 부탁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또 섭외를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또 한양 유니버시티라고 대한양대학교 한국의 하버드라고 하죠. 대선배님이 PD님도 비웃어요. 왜 비웃어요? 예전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원래 예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남들은 인정 안 하고 한양대 동문들만. 왜냐면 코칭 시절에 구대성, 정민태, 뭐 김동수 코치님, 또 김현우 코치님, 박찬호 뭐 다 있었으니까. 코치님이 얘기하시니까 신뢰감이 쫙 오네요. 당연하죠. 저희 심창 해설위원이 워낙 예능인이셔가지고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요새 한 절반 정도가 제가 이제 은퇴하고 해설위원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요? 말씀도 잘하시고 감각도 뛰어나시고 인물도 좋고. 심창 해설위원 선수 때 어떤 선수를 잘생겼죠. 그게 단가요? 근데 잘생긴 거는 이제 우리 입단할 때부터 좀 유명했잖아요. 잘생기기도 했고. 저는 LG 와서 처음 만났어요. LG 와서 처음 만났는데 딴 팀에서 있을 때, 삼성에 있을 때 제가 심수창 그 선수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질 있고 잘 던지는 선수인데 게임의 어떤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그 고비를 잘 못 넘더라고. 그거 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괜찮았고. 그럼 김현우 코치님을 좀 일찍 만났으면은 18연패가 아니라 18연승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18연승을 뭐 또 할 수 있지만 저희 몸이 강철 몸이 됐겠죠. 심창 해설위원한테 그 코치님은 어떤 선배로 기억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학교 진짜 대선배님이고 이제 LG에 처음 딱 갔을 때 뭐 코치님하고 1년밖에 해보진 않았지만 야구를 굉장히 많이 아신다고
딱 느꼈어요. 일단 뭐 트레이닝은 둘째치고 투구 폼도 밸런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아시고 이렇게 조언들 딱 해주시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정우영 선수 있잖아요. 네. 거의 저는 김현 코치님이 정우영을 만들었다고 봐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우영 선수는 원래 들어와서 잘했었고, 그냥 진짜 제가 옆에서 시즌 트레이닝- 내내 우영이 데리고 외야에서 계속 밸런스 연습시키고 하체 연습시키고 다 해줬어요, 진짜. 그때 최일은 코치님께서 정우영 선수의 하체를 조금 부탁한다고 따로 부탁을 하셨어요. 그 제가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고졸 신인으로 약하니까 조금 하면 좋겠다는 이제 그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정규 선수들 피처들 연습이 끝나면 우영이를 따로 불러서 몇 가지만 조금 더 하고 밸런스적인 얘기도 좀 하고 그 뒤에 조금 정우영이가 조금 올라오니까는 말 안 듣던데 그래도. 우영아 보고 있니? 언제까지 이게 아니다. 언제 사람 모른다. 삼성 시절부터 지옥의 트레이닝으로 유명했다라고 저희가 조사된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조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요? 별명을 그런 식으로 짓더라고요, 애들이. 그때 이제 투수 코치를 하다가 2군에 가서 2군 투수 코치를 하게 됐어요. 1군에 불펜 2년 하다가. 근데 이제 2군에 그때 당시 트레이닝 코치가 따로 없을 때 제가 투수 코치로서 선수들 러닝을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운동량이 조금 많은 편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완전 이제 없던 선수에서 그래도 김현욱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으니까 훈련만이 살 길이라 하는 게 제가 이제 그 갖고 있던 거라서 애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좀 전파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 훈련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코치님 현역 때 스케줄 한번 딱 읊어주십시오. 만약에 퍼센테이지는 지금이 만약에 한 30%다. 우리하고 한 100% 하면 한 3배 정도 차이는 나겠네요. 그러면 훈련 스케줄이 보통 어떻게 돼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캠프가 이제 쌍방울 레이더스 시절인데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부터 산책을 하면 6시 반에요? 예, 한 15분, 20분짜리 그 공원을 한 바퀴 쫙 돌고 그건 와서 그냥 걷는 건가요? 예, 그때는 걸어요. 하면서 이제 잠이 들 깬 얼굴로 전부 다 걷다가 근데 밥을 먹자마자 이제 빨리 올라가서 출발을 해야 돼요. 제주도 훈련이 생각나는데 마무리 캠프 갔을 때 특타조가 이제 버스를 타고 8시 반에 출발을 할 때 피차들은 같이 내려옵니다. 야수 특타조하고. 그러면은 가방을 들고 내려오잖아요. 가방을 버스에다 싣습니다. 제주도 오라구장까지 40분 정도 걸리는 걸 뛰어갑니다. 아침에. 아침에요? 피처들이 도착해서 물을 한 잔 간단하게 먹고 가방은 이미 저 드가웃에 다 가 있고 피처들이 순서대로 도착하잖아요. 폴대폴이라 그러죠. 애들 왕복 달리기 그죠? 심의연도 뛰고요. 저기 라이트 폴에서 폴대까지가 이제 보통 한 130m 정도 되죠. 보통. 그럼 찝고 오는 거 그럼 왕복 10번을 합니다. 아침에. 네. 2.6km. 요거를 갖다 왕복 10번을 하면 오밍업이 끝나는 거예요. 아 그게 워밍업이에요? 아 그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오전에 이제 팀 플레이가 들어가잖아. 수비. 아직 오전 안 끝났네요. 아주 이제 시작인데. 그게 끝날 쯤 될 때가 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가 돼요, 보통. 그때부터 이제 방망이 세팅을 딱 할 때 피처들이 밥을 먹는 시간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밥 먹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돌아가면서 먹습니다. 피칭조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먹고 피칭 하는 사람들 쭉 하잖아요. 돌면서 끝나면 올라오는 대로 해가지고 2층에 복도가 있었거든.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 복근 운동을 한 1000개 좀 합니다. 1000개요? 윗몸 일으키기를요? 네, 윗몸 일으키기가 아니고 복근 운동. 아 복근 운동 여러 가지를? 그렇죠. 세코스 하죠. 보통 뭐 한 종목이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하니까. 아니 그럼 복근 1000개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퇴근인가요?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아직도 시작 안 했어요? 복근 운동 끝나고 이러면은 시간이 한 2시에서 2시 한 몇 분쯤 되려나? 그러면 이제 피처들이 이제 가방을 들고 옆에 운동장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아메리칸 펑그라고 그러죠. 알죠? 계속 뛰면서 공 맞는 거예요. 공을 갖다가 요 끝에서 절로 이제 내가 그거를 갖다가 인당으로 치도 한 50개 이상은 받지 보통. 와 투수들이 그 훈련을 했어요? 아메리칸 펑그라고 많이 제법 받아. 예전에는 많이 했던 훈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기 끝나면 물 한 잔 먹고 육상 트랙으로 가죠. 이제 메인 런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 400m 트랙을 한 15번 정도 뜁니다. 한 바퀴 들어오는데 1분 15초 안에 들어오게 해요. 한 바퀴 뛰는데. 그러니까 한 바퀴 뛰고 쉬고 들어오면 통과. 그러면은 그거를 15번을 뛰어야지 런닝이 끝나는 거예요. 아 투수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원래?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요거 끝나고 나면은 가방을 다시 버스에 싣고 다시 뛰어갑니다. 이러면은 이제 정규 연습이 끝이고. 그때 그럼 그 당시 감독님이 무슨 감독님이지? 이제야 다 이해가. 그때 당시에 쌍방울 멤버들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해야 됐고 전력이 약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감독님이 늘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간에 이걸로 해서 팀이 강해졌고 뒤에 이제 감독님이 논란은 좀 많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팀을 강하게 만드신 거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LG 저 마지막 해 갔을 때도 복근 운동 꼬박꼬박 거의 한 근데 이제 복근의 질과 양이 달라진 거죠. 그 당시에는 양으로 조졌고 제가 이제 우리 LG 선수들한테 복근 운동 시킬 때는 딱 이제 정해난 그대로 갔죠. 포맷대로. 그래도 하루에 한 300개는 한 것 같은데. 300개, 30개씩 하면서 무슨 300개를 하니? 300개 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돼서. 아니 힘창 해설위원은 그 코치님으로 계실 때 뭐 이렇게 운동 시키거나 이러면 열심히 했었나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심의위원은 보시면 알겠지만 성격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고. 코치로 이제 LG에 말씀하신 대로 가게 됐는데 삼성과 LG의 팀 분위기는 어떻게 좀 다르게 느끼셨나요? 궁금하다. 일단은 이제 서울이라는 거. 그다음에 지방이지만은 대도시이긴 하지만은 서울과 다른 지방이라는 거, 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팀 분위기라고 하는 거는 LG는 원래 서울 팀 그 밝은 그다음에 서울의 어떤 조금 세련, 그렇지, 조금 그런 맛이 있다면 삼성이 후졌다는 게 아니라 삼성 특유는 정말 이렇게 막 파고드는 분위기면 열심히 약간 막 파고들면 서울은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조금 더 많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LG에는 멋부리고 뭐 그렇게 봤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맞죠. 유준 감독하고 처음에 왔을 때 애들이 생각보다 착해 이렇게 얘기를 한 그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밖에서 볼 때 LG는 까불고 놀고 그다음에 열심히 안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와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야구에 대해서 열정도 많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다고 해서 진짜로 뭐 아래 위에 없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갖다가 예전부터 유지해왔던 것 같아요. 야구는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코치님으로 지도자 생활만 15년 얼마나 많은 선수들을 그러니까요. 봐왔겠어요. 어떠세요? 이제 오프닝 토크 마무리 됐는데 처음에 녹화 전에 이제 이거 긴장된다 하셨잖아요. 긴장 많이 풀리셨죠 이게? 조금 전에 카메라가 의식이 안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또 스토킹 보신 적 있다고 하니까 그 독한 프로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독한 프로필 이렇게 상세를 안 보고 그냥 인터뷰 말고 선수들 나와서 토크하는 것만 받는 것 같아요. 독한 프로필이라고 제가 이제 쭈루루루 김현욱 코치님의 그 일대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름 김현욱, 1970년 7월 6일생, 올해 나이 52살 맞습니까? 아니 만으로 51. 어렸던 형편 속에 야구 선수의 꿈을 이어간 김현욱. 회비독 쪽에 시달렸고 야구부 식사당번 때 고깃국도 내놓을 수 없었지만 꿋꿋하게 훈련을 이어간 그는 대구중 경북고를 거쳐 한양대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한양대에선 정민태, 구대성 등 출중한 선배와 동기들이 있었고 좌대성, 우민태 속에 생존하기 위해 언더투수로 전향. 1993년 2차 3라운드로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로 생활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입단 동기 양준혁과 박충식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데뷔 시즌 단 6경기 등판에 그쳤고 그 후 2년이나 1군 무대에 서지 못한 채 95년 5월 트레이드로 쌍방울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요. 이 트레이드는 그의 야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쌍방울에 김성근 감독이 부임하며 환골탈태한 김현욱. 1996년 49경기에 나서서 4승 1패 2.63 쌍방울 마운드의 키플레이어로 등극했고요. 1997년엔 9원승으로만 20승을 거두며 다승 1위, 평균 자책점 1위, 승률 1위, 투수 3과당에 올랐지만 다승왕, 밀어주기 논란에 휩싸이며 골든글러브도 시즌 MVP 모두 수상 실패합니다. 논란에 굴하지 않은 그는 98년에도 13승을 수확, 철벽 개투로서의 활약을 이어갑니다. 이듬해 쌍방울의 재정난으로 삼성에 트레이드된 김현욱은 4년 만에 친정 복귀, 필승조로 맹활약하며 2002년엔 삼성의 첫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이끌었는데요. 고질적인 허리 부상, 무릎 부상 속에서도 착실히 마운드를 지킨 그에게 찾아온 불은 FA를 앞두고 2004년 팔꿈치 부상을 당하며 재활이 아닌 은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든 그라운드에 작별을 고하게 됐었던 김현욱 코치. 메이저리그에서도 전무후무한 구원 20승을 거둔 불펜 투수의 신화.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지원도 아끼지 않은 가슴 따뜻한 야구인 김현욱 코치의 독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짜 다 알지? 어떠세요? 독한 프로필은 마음에 드시나요? 뭐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 독한 프로필 끝나면 항상 여쭤보는 게 어떻게 야구를 시작을 하게 됐는지 이걸 항상 여쭤보거든요. 학교 야구부가 창단이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키 큰 애들 위주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야구를 할 건지를 부모님한테 허락을 맡아 오라 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운동을 좀 좋아하실 텐데 아버지 야구부가 창단이 됐는데 야구부 내보고 키 크다고 뽑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라요. 그럼 아버지가 혁대하고 가방 사오래요. 이러니까 그날 저녁에 바로 가서만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야구를 그때 모를 때요. 야구에 대한 건 전혀 모를 때고 좋아하지도 않을 때고 그냥 아버지가 운동을 좋아하셔서 뭐 조기 축구도 가고 아빠 따라서 아침에 뭐 운동도 가고 이럴 정도였는데 키 크다는 이유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게 몇 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시작 봄. 처음부터 그럼 투수를 하셨었나요? 원래 내야수였고요. 원래 내야수였고 이제 집 문제로 해가지고 대구로 이제 전학을 왔는데 1루수, 3루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감독님 찾아가서 투수하겠다고. 왜냐면 아까도 잠깐 나왔던 말인데 체중이 제가 그때 당시 키가 지금 키하고 똑같은데 체중이 62kg? 엄청 말랐네. 뼈밖에 없었으니 그때는 제가 조금 몸이 왜소할 때인데 힘이 없으니까 방망이를 들면 그때 당시 이스톤 바따라고 이제 처음 나온 알루미늄 바따 33인치면 굉장히 가벼워요. 그 바따를 들었는데 야가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돌리면 내야를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62kg면은 무거워서 스윙도 안 되고 운동신경도 없었나 봐. 그래서 야, 이래갖고는 안 되겠는데 하고 감독 찾아가서 투수하겠다고. 야구하면서 공은 좀 던질 줄 아니까 투수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키가 크니까 해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바 투수로 시작했어요. 투수를 고3 때 그럼 처음 시작했군요. 네, 고3 때 처음 겨울 방학 2학년 말에 12월 달부터 이제 혼자서 셋도 피칭하면서 이제 독학으로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는 투수 코치가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이제 우리 심 의원이 말한 하버드라는 그 야구의 하버드라는 한양대학교를 가기가 제 실력으로는 안 됐어요. 그러게요. 고3 때 투수 그리고 공도 굉장히 느려가지고 한 120km 나왔을라나? 진짜요? 네, 힘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 친구가 이제 4번 타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야구를 잘했어. 그 친구 이제 속칭 말하는 이제 딸려간다 그러잖아요. 꼽살이 껴서. 그래서 한양대학교 진학을 하게 돼요.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를 대구에 있는 대학을 갈래?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라 했으니까 저 서울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라 했으니까. 와 진짜 옛날 속삭이다. 아니 진짜. 저 알아요. 그래가지고 감독님한테 서울에 자리가 이거 있는데 갈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라도 가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다 말렸어요. 가면은 1년 만에 잘릴 거라고. 그때 당시에는 야구 못하는 애들 빨리빨리 정리를 할 때거든. 입학을 하는 15명, 20명씩 해놔놓고 오면은 안 되는 애들 빨리 정리하고 이랬거든. 그래서 근데 목표는 서울이었으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서울로 진학을 결정했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집에다가 엄마한테 하고 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 결정을 다 존중해 주셨으니까 알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진해가 좋다 그래가지고 진해요? 네, 국산 진해를 갖다가 고아가지고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진해. 나 진해 먹으면서 나는 죽은 줄 알았어요. 진해 안 드셔보셨죠?